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헤드라인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렇죠.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죠. 자, 며칠 전에 미국의 대형은행들 JP모건, BOA, 시티 등이 자사 신용카드로 그렇죠. 암호화폐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두겠다라는 보도가 그렇죠. 나왔는데 뭐 이번에 일본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조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죠? 일본도 유사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일본 대형은행들이 뭐 기존 계좌나 신규 계좌에 대해서 감시를 좀 엄격하게 하겠다. 그러니까 실명을 확실하게 보겠다는 거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 교환사업자들이 지금 자금 세탁에 이제 노출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환사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계약을 신중하게 하겠다.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거의 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사실 이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다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개인이 그 상품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이유는 뭐냐면 상품권을 샀다가 다시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버려요. 그럼 일종의 금융이 일어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계속 카드 사용에 관한 규제는 계속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며칠 전에 또 일본 코인체크 해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뭐 이에 따른 경계 심리가 좀 더 강화됐다고 보는 것도 맞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그런 점들도 좀 경계 심리가 강화된 것도 있는데 거기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또 다른 뉴스가 그 NEM 해킹당한 그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심층 웹이라고 해서 그 블랙 웹, 그러니까 블랙 웹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,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그 웹에 그걸 팔겠다는 지금 현재 그 메시지가 떴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범죄나 이런 데 수익으로 이용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. 오늘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경제 현안과 함께 좀 암호화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가 하면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정부 국책연구소에서도 또 의견이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좀 행정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의견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네, 그렇죠. 정세균 의장이 뭐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. 블록체인 산업이 신산업 성장에 잠재력이 있다. 뭐 그다음에 대외경제연구소에서는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. 근데 이 국제공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G20 경제장관회의에서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회나 민간 학계에서는 계속 토론을 하고 뭐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. 국회 그 입법조사처에서 그 공식 공청회를 한 이유는 그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기능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기관이거든요. 그런 기관에서 이제 법으로 제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공청회를 한 거니까 모든 여야 의원도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다 공통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어떤가요? 다 규제를 합법화시키자. 규제를 합법화시키자.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내는 의견에 이거를 이제 합법화시켜서 이제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이 형성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끌어들이는 방면으로 합법화의 틀로 가자는 걸로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때 뭐 암호화폐 보유 혹은 거래 내역도 함께 좀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가요? 이거는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저희가 그 기사 자체를 언론에서 좀 키운 자체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인사 검증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임명하기 위해서 다 인사 검증하잖아요. 거의 인사 검증서란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이제 체크하는 항목이 하나 들어갔다는 거죠. 이제 1급 이상 장차관 뭐 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금감원 직원이 그 코인 팔아갖고 문제가 됐던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막 사과하고 그런 여기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에 하나 장차관 이상의 직원을 사람을 임명했는데 코인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겠죠.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인사 검증서에 항목이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뭐 재산 보유 목록 같은 느낌으로 그냥 들어간 거네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한 적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또 투자했으면서 왜 정부 사람들, 일반 국민들 걸 막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. 어제도 대구에서 좀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원에서 좀 비슷한 다단계 형태 사건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이거는 2014년부터 홍콩에 그 본거지를 둔
코인 발행업자들하고 짜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되죠. 이 코인으로 하면서 또 사람을 또 모아오면 또 주고, 그러니까 다단계 수법이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거기 또 수당 주고 또 데리고 오면 수당 주니까 계속 자기 돈을 자전거래가 일어나게 되죠. 네. 그렇게 해서 약 한 140억 정도의 그 사기 행각이 일어났는데 네. 집행유예가 됐어요. 집행유예. 집행유예라는 거는 이제 처벌을 그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. 그 일정 기간 이거는 피해자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하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유예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네. 앞으로 그 이런 다단계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좀 철저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뭐 합의됐다고 집행유예면은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그렇죠. 또 발생하기가 쉬우니까요. 앞으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슈 분석을 해봤고요.